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지원 연구원이신데요. 서울대의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활시간 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국 가정 내 돌봄과 이주 돌봄 노동 수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I will trust the interpreters and speak in English.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staying with us for such a long time, listening to all the presentation. 앞서 이토펜 교수님과 서주현 박사님께서 이주 돌봄 노동의 글로벌 흐름과 그 사회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통찰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이주 돌봄 노동의 잠재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제공자들, 즉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 혹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이주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 주로 중국 동포분들이 간병인이나 육아도우미 등으로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허용하고 외국인 이주 돌봄 인력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경제지를 중심으로 돌봄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혹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졌고, 결정적으로 지난 10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했다고 밝히면서 조금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오 시장이 밝힌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제한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이주 돌봄 인력 도입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오 시장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출산율 하향세를 막는 것을 이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들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도입하면 경제적 이유나 그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주 아동돌봄 도입의 문제는 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돌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면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잠재적 돌봄 서비스의 수요자들인 부모들 혹은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외국인 육아도우미 이용을 원하는가? 만약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 이를테면 지금 많이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스타일의 입주 도우미의 이용을 희망하는가, 아니면 출퇴근 형식을 선호하는가, 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가, 부모들이 외국인 육아도우미 이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 의향과 관계없이 외국인 이주돌봄 노동자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이주돌봄 노동자에게 가정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질문을 노인돌봄에 대해서도 해보았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8년 전국 단위 돌봄 조사를 아동 노인에 대한 유무급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기존 질문에다가 이주 돌봄 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을 추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 돌봄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1000명, 노인의 경우에는 노화나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는 주돌봄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 갤럽을 통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막 데이터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결과들은 어떤 그 통계적 모델링을 제가 만들어서 하긴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소개드리는 정도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연 이주 돌보미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9%,
아동 돌봄의 경우 7%가 이주 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각각 23%, 11%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네. 지금 슬라이드를 넘겨주셔야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돌봄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을 받은 노인과 5등급을 받은 노인, 즉 치매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분들에서 상대적으로 이주 돌봄의 이용 의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녀 돌봄의 경우에는 막내 자녀의 나이가 7세에서 9세인 경우, 그리고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조금 더 제도 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주 돌보미 이용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노인 돌봄의 경우 돌보미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돌봄 경력 유무 그리고 한국 문화 이해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고 다음으로는 돌봄 관련 자격증 유무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인에서 보였던 단순히 돌봄 경력이 있는가 보다 조금 더 엄격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따로 외국인 이주 아동 돌봄의 이용을 고려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영어나 중국어 등 아이의 언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건 복수 응답이라서 다른 이유도 같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호하는 이주 돌봄의 형태는 어떨까요? 이 이주 선호하는 형태로는 아동 노인 돌봄 모두 90% 가까이가 출퇴근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형을 이용할 경우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자 하는가 살펴봤는데요. 어르신 돌봄의 경우 주 5일, 주 3일, 그리고 주 6일 순으로 응답을 했고 하루 평균 5.1시간 정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돌봄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주 5일 이용을 원했고요. 평균 희망 이용 시간은 3.4시간으로 노인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패턴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조사를 시작할 때는 예전에 논의가 진행됐 몇 년 전처럼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입주 육아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0에서 2세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었고 또한 입주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의 경우에도 장시간 이용하겠다는 의향보다는 평균 2-3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7살에서 9살 사이가 좀 더 이용을 원하는 빈도가 높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저희가 영유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지금은 어린이집도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을 수 있고 오히려 입주보다는 지금 정말 심각한 돌봄 공백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7세에서 9세들의 어떤 그런 시간을 잠깐 맡아줄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노인의 경우 이제 평균 희망 이용 비용은 시간당 7,800원, 중간값은 10,000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희망 이용 비용이 평균 시간당 1,500원, 중간값은 10,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응답자의 정말 다수가 이주 돌봄 노동을 아직 고려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인 돌봄의 경우 그 이유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주 돌봄 노동 인력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 언어의 유창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의 경우에는 언어와 함께 다른 나라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용 여부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전체 응답자에게 외국인 이주 돌봄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요. 한국 돌봄이 임금과 출신 국가 임금의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아동 노인 각각 38%, 32% 정도였고 한국 돌봄이 임금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8%, 32.4%.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좀 그래도 한국 돌봄이 임금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각국 이주 돌봄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비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이게 돌봄 노동 인력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근무 조건과 시간도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보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의 그 김진리, 최정화 인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요. 최소 기준으로 숙련이 아니라 정말 최소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과 캐나다는 아동 돌봄의 경우 그 입주의 경우에 임금이 약 월 최소 252만 원에서 289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동 돌봄이 약 73만 원, 노인이 월 약 84만 원. 홍콩은 약 80, 아동이 83만 원, 노인이 105만 원. 대만의 경우는 아동이 86만 원, 노인은 최소 15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이제 고용주가 매월 그 가정에서 매월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생활비가 좀 더 추가가 되고 또 이제 건강검진 비용, 의료비, 여비 보증금, 에이전시 비용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니까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 따로 이제 그 있지 않다는 것도 저기 염두에는 둬야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그래서 비입주 그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수입으로 약 3,0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이 최저임금 기준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이가 없고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내국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물론 정확한 숫자와 그 해당 국가의 생활 수준 대비 어떤 소득이나 비용 등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이제 한국 돌봄 수요자들의 생각을 조사하면서 그리고 이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이주 돌봄 노동 인력 도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저희 토론해 주실 김현미 선생님, 허영수 선생님, 최설희 선생님 등 여러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은 유용한 연구를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문제가 언론이나 정치 담론에서 다뤄지는 방식은 이러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우려와 제안, 고민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조사에서 발표드리는 돌봄 수요자들의 희망과도 사실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이제 그 아까 이토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먼저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보다는 어쩌면 저희는 사실 이주 돌봄 노인 인력 확보와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매우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와 미래의 고령 인구가 지금까지 과거의 노인 인구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지만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한국 노인의 수가 2067년이 되면 현재의 3배가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정말 생각하면 지금까지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등이 담당해온 가족 돌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 약간의 도움만 제때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노인분들이 기관에 입소하는 대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분들의 웰빙도 나아지고 그래서 노인 돌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서 이토펜 교수님의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돌봄 인력은 부족하고 그게 우리만 원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송출국들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홍콩의 한 활동가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필리핀 엄마가 떠난 자리에 필리핀 아이들이 돌봄 없이 남겨진다. 필리핀 정부에 이제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 마련과 아이 돌봄의 해외 송출을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 필리핀이나 다른 돌봄 송출국 역시 곧 인구 고령화를 겪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돌봄 인력 확보 자체가 앞으로 쉽지 않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돌봄 인력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위치, 거리, 문화 그리고 한국어까지 배워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목적지일까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주 돌봄 인력 도입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 방식 그리고 기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아동 돌봄 중심에서 노인 돌봄 인력 확보 중심으로 그리고 저가 노동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양질의 돌봄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신뢰와 자격증의 중요성이 언급이 됐지만 돌봄은 특히나 안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양질의 노동과 또 일하는 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끔 언론에서 뭐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뭐 누구나 저렴하게 막 데리고 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필자분들이나 기자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자분들, 기업인분들, 정치인분들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그렇게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화를 내지 말고. 네, 이미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한국의 상황과 기대에 맞는 이주 돌봄 인력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 인력 수급 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한국은 매력적인 목적지로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어 능력과 돌봄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어떤 정책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이건 좀 상상력이지만 현지에서 우리가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 상황에 맞는 잠시만 또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근무, 거주 경태,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선호하지 않고 출퇴근을 선호할 경우에 그 높은 주거비가 높은 주거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돌봄 인력들 중심의 어떤 기숙사를 마련하거나 해서 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없을지, 집단화를 하면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기관에 입소하는 것보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의 여러 긍정적 측면과 비용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 돌봄이나 어떤 보험에서 가정 내 돌봄 인력 고용 비원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났어요. 네, 물론 원활한 적응,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절차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주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상당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외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동 같은 데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은 밥을 굶기도 하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서로 정말 갈등이 많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입맛이 달라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디테일한 교육을 고용주들에게 미리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이제 이주 돌봄 노동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를 위한 모니터링,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정말 돌봐주실 분이니까요. 그 상담, 문제 해결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최설희 박사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10년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경우도 정말 여러 차례 시스템이 바뀌는 그 돌봄 인력 제도 마련을 위해서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제 필리핀 이모님은 저렴한데 왜 안 되나요? 뭐 이런 수준의 담론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것을 양질의 돌봄 인력을 어떻게 그 돌봄 노동자 본인과 한국의 돌봄 대상자들 모두가 윈윈을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한국을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John. 예, 전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